디램이 옛날의 디램이 아니고 이제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디램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 헬스하고 2차 전지의 수출 비중을 반도체 버금가는 정도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정부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무역 적자 요인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거의 에너지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나라인데, 근데 일본은 올해 들어와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싼 러시아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 아시다시피 선진국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는 배럴당 60달러 이상에서는 사지 말자라는 합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상한선을 합의를 한 건데 일본이 이걸 깼어요. 일본의 구입 단가가 배럴당 69불 50센트에 연초서부터 수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사전에 이걸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9월 30일까지 자기들이 수입을 더 늘려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게다가 지난해 EU도 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한 게 자그마치 1,860억 달러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더 나가서 G7 국가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즉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해서 러시아산 이런 원유를 좀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종의 시형 노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역 적자가 크게 될 적에는 일본이 이렇게 싸게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듯이 우리도 이제는 미국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도입을 재개해야 돼요. 옆에 있는 나라는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싼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무역적 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러한 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요인은 지금 D램 고정가가 작년 1분기만 해도 3달러 41센트였던 게 올해 4월에는 이게 1달러 45센트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세계 조사기관들이 올해 저점을 다진 후에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챗GPT나 인공지능 분야의 이제 투자로 인해서 그 분야가 수요가 확대되면서 3분기에 들어와서는 수요가 지금의 공급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D램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거는 다행히 D램의 가치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그 가치가 점점 더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 그다음에 챗GPT 이런 게 나오면서 데이터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이 산업이 중요 산업이 되면서 여기에 쓰이는 대량의 D램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D램이 옛날의 D램이 아니고 이제는 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이 D램 시장에서 75%의 생산을 하는 어떤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50%, SK
하이닉스가 한 25%,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 20% 정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시장의 주인공이에요, 한국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 가격을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어 마켓이 아닌 셀러 마켓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그들이 독과점 가격 정책으로 써가지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산업은 이 독과점 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거와 또 거기에 반해서 독점 금지를 주장하는 이 국가 간의 어떠한 그 줄다리기인데, 재미있는 거는 유대인들이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면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만 그거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요. 경기 침체 시에. 한마디로 공급 물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러 마켓이 되면은 가격 주도권을 우리 기업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경제 문제만큼은 이제 미국과 중국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중국 내에서 마이크론이 제재를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 대고 마이크론이 감소되는 분량을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손을 좀 안 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회의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오히려 미국 기업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하이 메가팩 공장 건설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해. 오히려 힘없는 우리한테 중국 공급 줄이라고 하는 거고, 애플도 아이폰의 85%를 중국에서 생산을 해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전격적으로 모든 걸 다 중단시키지 못하고 지금 같은 정책을 쓰는 거는 중국의 반도체를 전격 모든 걸 끊으면 오히려 이런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데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시스템이 오히려 위험해질 공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경제 주권만큼은 좀 확실히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당당하고 대차게 경제 문제만큼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반도체 불황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는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그런 품목들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이는 5개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부분입니다. 전기차를 이제는 국가적으로 전략적 육성 품목으로 지정해서 이 분야를 키워야 될 거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바이오 헬스와 2차 전지입니다. 지금 옆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1년도 우리나라 수출 품목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20%로 단연 압도적이었고, 이 뒤에 바이오 헬스는 한 2.5%, 2차 전지는 한 1.3% 비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앞서 나가는 부분임에도 수출 비중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오 헬스하고 2차 전지의 수출 비중을 앞으로는 반도체 버금가는 정도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민간과 관과 그다음에 학계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수출 시장에 우리가 대규모로 이제 수출할 수 있을지 전략을 짜야 되고, 또 하나의 요소는 이제 방위 산업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통제가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의 기술력이 세계 만방에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방위 산업을 우리의 수출 산업으로 확실히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대책에 밀어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굉장히 큰 편인데, 특히 청년 실업률이 많은데, 고용 창출 개수가 높은 관광 산업,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 이 관광 마이스 산업을 이제 키워야 될 거로 보입니다. 우선 전기차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보죠. 최근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아주 비약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금은 세계 3위 정도까지 올랐어요. 토요타나 폭스바겐 그룹 다음에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인데, 그래서 올 4월까지 자동차와 부품 수출 금액을 합치면은 이게 반도체 금액을 뛰어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수출 제일 품목으로 좀 크고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전기차 수출은 지금 자동차 수출 늘어나는 거 이상으로 그 부분은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 10대 중에 한 대는 우리 한국 차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 못지않게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점유율이 한 9.4% 정도 되니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10대 중에 한 대는 이제 한국 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동차의 어떤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고, 여기서 잠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95년도에 뉴욕 무역관 부관장을 했는데, 그때는 이런 상품 평가하는 잡지 컨슈머 리포트지라고 있어요. 그걸 사서 보면 사서는 안 될 차 명단에 꼭 국산차가 있었어요. 한국차. 싼 차지. 그 다음에 중고차 중에서도 사서는 안 될 중고차에 꼭 한국차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서 한국 자동차의 인기나 브랜드나 미국인들에 대한 그게 지금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게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첫째, 한국 내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게 반대였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 내수장에서 비싸게 팔고 수출 단가는 싸게 해서 밀어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빨리 받으려면 오히려 웃돈을 줘야 되고 기본적인 차 가격이 우리 국내 차보다 비싸졌어요.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도 그 유명한 독일의 독일차하고 같이 갈 정도로 아주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우선 우리 차의 디자인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경쟁력이 늘어난 요소도 있지만 이게 한류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새 우리가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게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빌보드 차트 이런데 우리 한국 가수들이 막 촥촥촥 올라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외국인들이 보는 눈이 야,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도 틀려지고 한국 사람을 보는 눈도 틀려지고 한국인들이 만드는 물건도 그 색다르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거는 참 우리나라로서 이제 복인 거죠. 심지어 전기차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테슬라하고 비록 많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금 빅3로 들어갔어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부분에서.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지금 10개월 연속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와서 증가세를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1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22%, 2월 달에 47%, 3월 달에 자그마치 64%, 4월 달에 40% 늘어났고, 전기차는 더 놀라워. 1월 달에 62%, 2월 달에 83%, 3월 달에 96%, 4월 달에 97%. 이렇게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4월 자동차 누적 수출액이 232억 달러, 여기다가 부품 더하면은 반도체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흑자 규모도
177억 달러. 굉장히 효자 품목으로 이제 등극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점이 지금 우리는 사실은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 하나가 이렇게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건데 사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한다면은 이렇게 독점적으로 한 회사가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선 중국만 보더라도 세계 전기차 회사 상위 20개사 중에서 12개 업체가 중국 업체야. 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들도 지금 자동차 분야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경쟁은 사실은 진리야. 경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종의 현대 기아의 독점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문을 열어주고 경쟁을 허해줘야지. 뭘 지금 막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간에 그 발전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시장이니까 우선 2030년 되면 거의 연 5천만 대 정도의 어떤 전기차 보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이 우리가 물건을 팔아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엔진으로 구동돼서 갔던 자동차와는 틀리게 전기차는 사실은 들어가는 게 특히 세 가지예요. 전기차의 가격의 40%가 2차 전지가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네. 최소한 1000개 내지 자율주행차가 되면 차 한 대 반도체가 3000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소프트웨어. 그런데 다행인 건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네. 2차 전지 산업의 반도체 산업.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기업 중에서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소프트웨어하는 이런 업체 중에서 신규 전기자동차 업체가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쌍용차가 전기차 생산한다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제는 삼성 전기차가 나와도 되고. 그러게요. 이제 예전같이 내연기관 아주 복잡한 이 밸류체인이 없어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맞아. 네.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 사실은 이미 2차 전지 반도체 다 만들겠다.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그런 관련 요소 신경 쓰면 가능한 건데 우선 애플이나 폭스콘 같은 데도 그 전기차 진출을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죠. 예, 맞습니다. 나오면 뭐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상황을. 저는 그 애플의 아이폰을 우리 갤럭시가 쫓아가면서 그렇게 세계 시장 2위를 하듯이 삼성 같은 데 시작하면 그 어느 정도 애플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율주행이라든가 이게 뭔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의 어떤 차량을 기대하니까. 근데 우리가 신규 진출하는 데는 전기차 부분은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구조조정 통폐합을 하면서 대우의 소형차를 GM한테 넘긴 적이 있어. 네,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 반도체 뺏어가지고 뭐 이렇게 넘기고 하면서 뭔가 이 부분에 또 새로운 경쟁업체가 생긴다는 게 이거 해도 되는 거야? 혹은 이게 정리가 안 됐어. 과거에 이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옛날의 방식은 이 원래 구조조정은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시장이 해야 될 구조조정을 정부가 나서서 그 교통 정리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부가 하더라도 그렇게 너 주고 너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뿐이 없는 어떤 시장 시스템과 시장의 룰을 세워가지고 심판을 봐야지
거기서 작전사령관으로 나서서 그 기업의 생사효탈권을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오면서 지금도 국가가 정부가 기업의 생사효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기업 스스로가 생각을 해. 그래서 위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신규 진출하려면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데 네. 과거에 사실 삼성 자동차가 실패했던 요인도 그게 정치 논리 때문에 이제 실패한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삼성 자동차가 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못 나오게 그 당시 장관이 나서서 내가 장관직을 걷고 삼성 자동차 진출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주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논리,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다가 니네들이 입지를 선정하고 하면은 혹시 고려해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그 부산의 그 늪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뭐 밑에 그 뭐 나무 받고 뭐 하면서 해가지고 부지 선정해서 공장 건설하는데 다른 기업들보다 한 4-5배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러한 정치 논리에 끌려다니면서 제대로 기업다운 경쟁을 못하고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됐었던 이런 신뢰도 있고, 그냥 한마디로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는 건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정부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저 회사 내가 없애 죽일 수 있어. 이러한 그게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구조조정 통폐합을 하면서 78개 회사 중에서 53개를 뺏어가지고 다른 기업에 넘긴 사례가 있거든. 그렇죠. 예. 근데 그러한 과거의 기억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다 보니까 불행하게 지금도 이러한 분위기가 가시질 않았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한테 막 대들어.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그러면 큰일 난 줄 알아, 기업 스스로가.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마음 먹으면 여러 가지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조심할 수뿐이 없어요, 기업이. 우리는 제일 정가의 보도가 세무조사잖아요. 세무조사 한번 털어내면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인허가 안 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통제 속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게 많다. 맞습니다. 맞아요. 공무원의 역할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윤 대통령 순방 나갈 적에 자그마치 100개 기업 총수들이 쫓아가 나갔어요. 그런데 세일즈에게 좋아. 좋긴 좋은데 총수들 데리고 나가면 안 돼. 마케팅 임원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케팅 담당 임원이 더 잘 알지. 총수가 뭘 알아. 거기 상담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부터라도 기업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같이 가자 그러면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정부가 스스로 이런 풍토를 바꿔줘야 돼. 제가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그 김대중 정부 그때서부터 그 대통령이 순방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관련된 무역 관련된 기업들에게 전부 수출 관련 계약건들 뭐가 있냐고 해야죠. 전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맞아요. 사인하면서 그냥 대통령 실적으로 가져오는 그 시작이 돼서 이게 관행처럼 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한테 자율권을 주고 그 다음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주고 해서 그런 걸 기업이 갖고 있어야 우리 스스로도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해가지고 저렇게 강제로 우리 기업들 투자시켜서 우리 기술 가져가겠다고 하는데도 요번에 방미했을 때 그 의제에 올려놓지조차 못했어요. 그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우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기업도 스스로도 알아서 눈치를 보고, 근데 기업이 스스로 어떠한 그런 자율권을 갖고 경쟁 능력을 갖게 되면은 이거는 기업 스스로가 자기의 그
실용이나 경제 주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안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제 정치의 경제가 예속되면 안 되고 경제 주권의 어떤 전략이나 방향을 확실히 세워서 이제는 정경 분리 원칙을 선언해야 돼요.